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달곰입니다.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죠. 옷소매 길이가 짧아지고 바지 길이도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바로 다이어트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공복 유산소, 원푸드 다이어트, 저탄고지 등등 정말 다이어트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닥터 새콤 별명이 행되거든요. 행복한 돼지예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특히 당직이 많고 밤새고 이러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행복한 돼지라고 생각하는 닥터 새콤도 꼭 먹을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지방 제거하기입니다. 돼지고기 김치찜을 먹어도 지방을 떼어내고 먹고, 우유를 골라도 꼭 저지방을 고르고요. 심지어 삼겹살 먹을 때도 지방을 잘라내고 먹어요. 지방을 적게 먹을수록 살이 좀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먹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저지방식이는 살이 빠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에 관해서 아주 좋은 논문이 있어서 오늘 이 논문을 바탕으로 저지방식이에 대한 답을 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달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논문의 제목은 성인에서 장기간 저지방 시기와 다른 시기를 했을 때 체중 변화에 대한 비교입니다. 뒤에 시스테믹 리뷰라는 말이 있죠. 시스테믹 리뷰라는 거는 기존에 이미 수행된 1차 연구들, 즉 다른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논문들을 과학적으로 정리했다라는 뜻이니까 근거가 높은 연구입니다. 2015년도 논문으로 최신 논문이고요. 하버드 선생님들이 연구하신 논문이에요. 먼저 왜 사람들이 저지방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그람당 4칼로리인데 지방은 그람당 9칼로리다 라고 말이죠. 따라서 뭔가 지방을 줄이면 칼로리를 적게 섭취한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 논문들도 저지방 시기가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는 못 밝혀냈어요. 그래서 하버드 선생님들이 시스테믹 리뷰라는 좋은 분석법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1년 이상 저지방 시기를 한 사람들과 다른 시기법을 한 사람들의 체중 관계를 연구해 보았죠. 왜 하필 기간을 1년 이상 체중 감소가 유지된 것으로 봤는지 1년이라는 기준을 세운 방법도 흥미로운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 살이 초반에 확 빠지고 6개월 즈음에서 다시 서서히 체중이 증가하기 때문이었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원푸드 다이어트니 늘 새롭게 나오는 다이어트 시기는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칼로리가 적게 들어가고 수분이 적어서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다이어트는 최대 6개월까지라는 거죠. 이후부턴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무조건 다시 살이 찝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진짜 장기적으로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 시기를 찾고자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그 중에서 따로 운동요법을 하거나 약물요법 등 시기가 아닌 체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한 사람들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제외시켰습니다. 정말 시기로만 비교해보자 이거죠. 역시 하버드 선생님들 아주 꼼꼼히 논문에 피땀을 쏟으신 게 보이시죠? 더 피땀 쏟으신 걸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몇 개의 논문들로 시스테믹 리뷰를 했나? 3,517개의 논문이 처음 대상이었어요. 그 중에서 논문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333개의 논문이었대요. 또 그 중에서 280개의 논문이 대상자로 하긴 적절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3,517개의 논문 중 대상자로 적절한 기준이 확실한 53개의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행했어요. 정말 대단하고 신뢰도가 쭉쭉 올라가죠, 여러분. 자, 그러면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제일 궁금한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저지방 시기는 고지방 시기만큼 체중 감소에 큰 효과가 없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지방이나 고지방이나 똑같다고요?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건 지방을 좀 많이 먹더라도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한 저탄고지가 체중 감소에는 효과적이었대요. 그러니까 닥터 새콤이 삼겹살 집 가서 열심히 겹겹이 있는 지방을 떼어낸 것보다 밥이랑 된장찌개를 추가하지 않는 게 더 나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기존의 저지방 시기가 다른 시기보다 1.57kg 정도 더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있었대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 논문이 기간이 6개월로 단기적이었던 거예요. 즉, 저지방 시기를 하면은 6개월 정도까지는 일시적으로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준이 또 중요합니다. 그럼 저지방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먹어야 저지방식이냐? 이 논문에서는 전체 칼로리의 30% 미만의 지방을 먹었을 때 저지방식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식사가 많죠. 한국인 칼로리 섭취를 보면 65% 이상이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저탄수화물이 좋다고 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막 10%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선 안 돼요. 너무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섭취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럼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먹는 게 좋냐? 전체 영양소를 봤을 때 성인에서 탄수화물 50%, 지방 30%, 단백질 20% 정도가 적절합니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 줄이는 거죠. 밥 한 공기 먹었다면 반 공기나 3분의 2 정도가 적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의사들은 항상 공부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구를 계속해서 그래요. 학생 때 배운 교과서 내용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지식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앞으로 정말 좋은 논문들, 좋은 의학 지식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닥터 달곰이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달녕.